금요일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시간이기도 하죠. 부산 시설공단과 함께하는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시간입니다. 임가연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만덕 2터널로 계속 가나요? 맞습니다. 진짜 반가우신 거 맞죠? 예. 예. 오늘 만덕 2터널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리즈 3편 중에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제2만덕 터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지식도 함께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4월 완공, 그렇죠? 네. 부산 시민들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문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 제2만덕 터널인데 네. 터널 내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라는 점 지난 시간에 퀴즈를 통해서 알아봤죠. 맞습니다. 양방향 50km였고요. 제2만덕 터널 내에는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남교차로 과속방지 후방 카메라 그리고 만덕교차로 과속방지 전방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도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어보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로교통공단 이지연 교수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도로교통법 제2조 2항에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의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하는데요. 즉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동차 주행은 가능하지만 이륜차, 자전거의 통행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법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를 잘 구분하셔서 주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이륜차나 자전거는 뭐 통행이 불가하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2만덕 터널은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정의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자전거의 경우에도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는 자동차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계속해서 이지연 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2에 따라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가 해당이 되며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잘 구분하셔서 주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네. 도로교통법이 헷갈릴 수가 그렇네요.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2만덕 터널의 통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우회도로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제2만덕 터널의 우회도로 중에는 무료 터널로는 제1만덕 터널을 포함해서 만덕 초읍 터널이 있는데요. 유료 터널로는 산성 터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우회도로는 어디일까요? 만덕 1터널이죠? 아닌데요. 그것도 맞는데 도로교통공단 이지연 교수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퇴근 시 일평균 통행량이 많은 제2만덕 터널이 정체일 때 동래 방향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우회로 중 하나는 어린이 대공원 방면으로 가서 초읍 터널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덕 사거리 또는 만덕 교차로에서 어린이 대공원 방면 진입 후 초읍 터널을 통과해서 동래구 온천장 또는 미남역 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초읍 터널은 비교적 통행량과 신호가 적고 동래구 온천장, 사직동, 미남역 등과 직접 연결되어 거리는 우회하더라도 통행시간은 절감이 됩니다. 단 주말 낮 시간대는 어린이 대공원 이용으로 혼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읍 터널은 혼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그 내년 초 개통 예정인 대심도도 또 새로운 대안이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대안이죠, 이건. 부산의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만덕에서 센텀으로 이어지는 대심도 지하도로는요. 2026년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 개통 예정인데요. 다 됐네요. 다 됐죠. 이는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이어지면서 길이가 약 9.6km 정도로 왕복 4차로 지하도로입니다. 대심도 개통이 되면 현 41분 정도였던 통행시간이
11분 정도로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2만덕터널의 통행량 또한 혼잡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도 제2만덕터널을 통행하는 차량들 많을 텐데요. 이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제2만덕터널은 방향에 따라서 사고 유형과 발생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먼저 온천 방향은 내리막 구간으로 노면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는 과속, 전방 주시 소홀, 차로 변경 중에 접촉 등 운전자의 주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특히 터널 진입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 만덕 쪽은 어떻습니까? 만덕 방향은 정체 시에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의 이 합류 지점에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급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를 피해야겠는데요. 네. 끝으로 제2만덕터널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우리 부산시설공단 제2만덕터널 배덕한 지소장이 전하는 당부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제2만덕터널은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 하루 평균 약 7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구조상 시야가 제한되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여건이 좁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주의 깊은 운전이 필요합니다. 터널을 통행하실 때는 급가속, 급차선 변경보다는 정속 주행과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전방 주시를 기본으로 안전 운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천 방향의 내리막 구간이나 만덕 방향의 병목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여유 있게 양보해 주시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1+1 퀴즈, 부산 시설공단과 함께하는 1+1 퀴즈인데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 한 번 더 내고 답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만덕터널에는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있다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예. 정답은 O 되겠습니다. 제2만덕터널에는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지만 자전거나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예. 또 킥보드 또한 통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륜차도 125cc를 초과하는 차량은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제2만덕터널 3탄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어디를 가나요? 비밀입니다. 예. 임가연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